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토피. 그러니까는 아토피가 그다음에 아토피뿐만 아니고 이거를 통칭해가지고 그냥 피부염이라고 합니다. 이게 피부에 피부 트러블, 피부염이라고 하죠.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아토피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것이 이것이 비염입니다. 비염.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부비동염. 그거는 아토피, 그 다음에 비염, 부비동염 이런 것들. 그거는 피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여드름도 들어가요. 여드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토피라든가 비염이라든가 부비동염 이렇게 그리고 여드름,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알러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만 관해주면 좋은 자리가 뭐냐면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이렇게 있고 코가 이렇게 있고 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비염, 부비동염 이런 것들, 비염, 부비동염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어디에서 잡냐면은 여기 인당 있잖아요. 인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머리카락 나는 부분부터 이렇게 머리카락 나는 부분부터 미간 사이까지, 미간까지 여기를 그 칩. 저는 여기를 손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가 마땅하지 않고 하니까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놓은 것이 이거를 가지고서 여기를 관리를 할 때 좀 침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침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침은 못 사용하지만 침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 침입니다. 문침. 자, 이렇게 침을 가지고서 요 위치, 그러니까 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 나는 데까지 여기를 꾸준히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정말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어. 뭐는 느끼냐면은 비염하고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비염, 부비동염, 충농증인데 충농증. 이런 것들은 바로 이게 충농증이나 부비동염이나 비염 같은 것들은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나오는 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미간 여기까지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안경을 딱 끼면은 안경테가 여기 걸리잖아요. 네네. 여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코가 뻥 뚫리는 거 바로 느껴질 거예요. 아마.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나요? 시원할 텐데 뻥 뚫리는 것처럼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마 그 코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안경 끼면 안경테 딱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쭉 관리하게 되면은 바로 코가 뻥 뚫려.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네. 뻥뻥 뚫린단 말이야. 나이를 먹게 되면은 내가 비염이 없고 부비동염이 없고 충농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코가 좀 막혀있는 경향들이 나이를 먹으면 생기거든. 자, 그런데 그건 바로 이건 손가락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손가락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네모난칩이잖아요. 네모난칩. 이렇게 네모난칩. 요거 가지고 딱 붙여놓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냥 뻥뻥 뚫려. 그런 다음에 여기 콧망울 끝나는 이 부분. 콧망울 끝나는 여기 부분. 이 부분은 뭐고 영향이라고 합니다. 영향. 자, 여기 콧망울 끝나는 이 부분. 여기를 보고 영향이라고 하는데 영향이 왜 영향이냐면 향기를 맞아들인다. 즉 냄새를 맡게끔 해주는 데가 영향할 자리야.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영향할 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영향에서 조금 올라가면 상영향. 우리 그 코가 이게 쭉 넓어진 데 있죠. 그거 끝나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보고 상영향. 우리 몸에서 향기를 맞이하는데 즉 그것이 음식 된장찌개 냄새인지 김치찌개 냄새인지 고등어를 조린다거나 고등어 이렇게 한 거 그런 거 냄새를 바로 맡고서 저것이 된장찌개다, 저것이 시래기국이다, 김치찌개다 이런 것들을 바로 맡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말씀드린 여기 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카락 나는 이 부분까지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영향, 그 다음에 상영향, 그 다음에 우리
뭐죠? 안경테. 안경테 딱 걸리는 부분. 여기 딱 해주게 되면 바로 요것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비염하고 부비동염, 충농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서 이제 아토피, 여드름, 알러지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에 홀려 있어가지고 알러지는 다른 거고 아토피는 또 다른 거고 여드름은 또 다른 거고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모든 것이 피부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이게 폐하고 관계되는 거야. 피부의 문제는 다 폐의 문제인 거야. 알러지 피부의 문제인 거 맞습니까? 네네. 피부의 문제니까 폐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피부 그리고 무조건 머릿속에 폐가 떠올라야 돼. 아, 저거 피부병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폐의 문제야. 또 가려워서 긁었어. 네. 긁었더니 막 반점 같은 게 생겨. 폐의 문제인 거야. 코로나 걸리게 되면은 네. 거짓말처럼 이게 반점 같은 거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의 문제니까? 폐. 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자 뾰루지 나는 것도 폐의 문제이고 여드름 생기는 것도 알러지 생기는 것도 이해 가시나요? 네. 피부의 문제죠. 여드름 피부의 문제 맞습니까? 네. 알러지 피부의 문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토피 피부의 문제 맞죠? 이렇게 피부의 문제, 요 피부의 문제는 다 폐의 문제인 거야. 그러면은 바로 생각을 해야지. 아, 폐 경락이 어딘가. 그 다음에 대장 경락이 어딘가. 이해 가시죠? 네. 폐하고 대장은 얘들이 함께 다니거든요. 대장 경락과 폐 경락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가지고 아토피 따로, 비염 따로, 부비동염 따로, 여드름, 알러지, 충농증, 피부염 이런 걸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 피부의 문제하고 숨 쉬는 데 문제.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의 문제예요? 피부의 문제, 숨 쉬는 데 문제, 폐의 문제.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나요? 네네. 그러니까는 자 부비동염이라든가 충농증이라든가 아니면 비염 같은 거 있으면 숨쉬기 쉬워야 어려워져요. 숨쉬기가 어려워져. 숨쉬기가 어려워지니까 충분한 냉각기 역할을 폐가 냉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가 흡입이 되어가지고 이 심장이 많은 운동을 통해 가지고 과열되어 있으니 심장을 식혀줘야 되거든요. 심장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 식혀주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피부에서 열꽃이 펴버립니다. 이해 가시죠? 네네. 그러면 피부의 문제. 그러니까 피부의 문제가 뭔가 그랬더니 아토피가 있고 여드름이 있고 알러지가 있구나. 그러면 또 이런 경우도 있네.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데 자꾸 보니까 비듬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비듬에 좋은 거 어떤 제품을 쓰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아니거든. 비듬이 떨어져. 뭐의 문제예요? 피부네. 피부병이 생기는 거네. 이해 가시죠? 네. 나이를 먹었더니 분명히 내가 금방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닦았더니 건조해지더니 막 하얀 가루가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이거 뭐의 문제예요? 피부의 문제인 거야. 이해 가시죠? 네. 그러니까는 큰 틀로 놓고 보게 되면 피부의 문제는 폐의 문제이고 대장의 문제구나. 독소 같은 것들을 제대로 잘 빼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였구나. 이해 가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잡았어. 그 피부에 문제가 생겼으니까는 뭐의 문제다? 폐의 문제다. 그러면 폐 경락이 어디 있나를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폐가 가게 되면 대장을 함께 관리해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폐와 대장을 함께 관리해주게 되면요, 정말 그렇게 얼굴이 열꽃이 펴가지고 난리 나게끔 그렇게 한 사람도 그냥 사라져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열이 위로 떠버린 거잖아. 피부가 이제 특히 여드름 같은 게 위로 자꾸 뜨는 거잖아요. 열이 자꾸 위로 떴을 때 바로 이제 열을 끄집어 내리는 자리가 있어. 이제 열을 끄집어 내리는 자리 같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족삼이라는 자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열을 위로 뜬 열들을 끄집어 내릴 때는 족삼이라는 열을 많이 씁니다. 족삼이라는 열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피부에 관계되는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는 폐 경락 가가지고 어디에 있어? 먼저 엄지손가락 끝에 소상이라는 혈자리가 있죠. 소상이라는 혈자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뭐가 있죠? 어제가 있겠네. 어제 있겠네. 자, 소상 있고 어제 있고 그 다음에 tumbo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혈자리가 직선으로 가는 거지 얘가 구불 가는 거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직선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소상했어, 어제 했어, 또 직선으로 쭉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어? 태연이 딱 있는 거예요. 태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맥장인데 딱 맥장도 있잖아요. 열결.
절개.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이게 공손인가 공친가? 공친가 이게 공손인가? 그 다음에 어디 척태. 척태. 요 정도. 자, 요렇게 요 정도 관리해 주게 되면은 요 정도 관리하면서 이것만이 아니야. 여기는 이제 폐를 쭉 관리해 주는 그런 모습이고 다시 소상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제가 이렇게 있고 여기를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꾸준히 관리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우리 그 젊은 애들 여드름 나는 거 있잖아요. 여드름이 그냥 그 자리에서 쑥 줄어드는 게 보여. 아토피가 나가지고 막 열꽃이 펴있던 것들이 쑥 들어가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관리하는 자리가 소상하고 어제, 그 다음에 태연, 열결, 그 다음에 공손인가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척태. 특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꾸 안에서 가니까 기침을 하게 되거든. 기침할 때 척택을 계속해서 관리해주면요 그 기침이 쑥쑥 들어가는 걸 느껴. 자, 척택은 기침 먹게 하는 최고의 혈자리야. 그 기침 먹게 하는 데 자꾸 어르신들 나이 먹고 막 장기침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기침 하면 안 되거든. 그 척택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주게 되면은 이게 척택을 관리해 주게 되면은 뭐 기침에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많이 돼. 그렇게 목이 안에가 간질간질하니까 기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척택을 관리해 주게 되면 언제 그러냐든지 그 간지러웠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열이 있었다. 10개가 있었으면 이것이 9으로, 8으로, 7으로, 5로, 3으로 줄거든. 그 자리가 척택인 거야. 척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폐 중에서 으뜸을 뭐로 잡을 것이냐 하게 되면 그것이 저 같은 경우 기침과 관계되는 문제야. 심각하게 기침을 많이 해. 코로나를 앓고서 한참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기침을 해. 그랬을 때는 척택을 꾸준하게 한 2, 3일 정도 꾸준히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그 기침 다 멎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지금 저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피부와 관계되는 것들을 하고 있고 아토피, 비염, 부종염, 여드름, 알러지, 충농증, 피부와 관계되는 것들 그것이 폐의 문제인 걸 알면 돼. 자, 폐를 관리하게 되면은 폐를 잘 관리해 주게 되면은 심장을 관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왜 그러냐면은 심장은 우리가 생명이 딱 만들어진 순간부터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 뛰는 거야. 모든 사람은 심장 마비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어. 죽은 사람은 심장 마비로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심장 마비가 안 됐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막 여기저기 부러져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더 이상 고동치지 않아야지만 죽는 것이고 그러면 심장이 계속해서 고동을 치고 재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주려면 누구를 관리해줘야 돼? 폐. 냉각기 역할을 해주는 폐가 바깥에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해가지고 얘가 냉각기가 잘 돌아가줘야지 심장이 뜨는 열들을 막아주거든. 심장이 뜨는 열을 못 막아주니까 열꽃이 펴버리는 거거든. 이해가시죠? 네. 열꽃이 피니까 피부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피부로 봐야지 충농증 따로 보고 알러지 따로 보고 여드름 따로 보고 이러면 해법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나는 열이 떴구나. 열이 떴으니까 여드름 생기는 거 맞습니까? 네. 알러지 생기는 거 맞습니까? 네. 열이 떴다가 열이 가라앉으니까는 이게 뭐야 이거? 비듬도 나오는 것도 뭐죠 이거? 어르신들 이거? 각질. 하얀 각질 나오고 이것이 다 열이 떴는데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과 같은 거 사가지고 집에다가 한 달 정도 따뜻한 물에다 가만뒀어. 그러면 쪼글쪼글해지는 거 맞죠? 네. 뭐가 빠져나가는 거죠?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수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 쪼글쪼글해지거든. 그 쪼글쪼글해지면서 비듬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다 뭐의 문제였다? 폐의 문제. 피부의 문제니까 폐의 문제.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혈자리를 본다면은 어디? 이렇게 소상, 그다음에 어제, 열결, 그다음 태연, 열결. 이게 손지 표기만 헷갈리네. 한 다음에 척택. 공손. 아시겠죠? 네. 척택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척택은 어디로 좋냐면은 반대쪽 무릎에 이게 갑자기 막 주저앉고 할 때, 오 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 척택 너무너무 좋은 자리예요. 척택도 좋고 곡택도 너무 좋고. 이해가시는 거죠? 네. 곡택은 이렇게 있는 거고, 척택은 이렇게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피부와 관계된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렇게 폐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또 지원군이 와줘야지. 네? 나 혼자서 막 폐 경락만 막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군이 딱 와가지고 일을 분산시켜주는 거야. 자,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를 거쳐가지고 소장을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대장에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대장에 수분이 있으면 우리가 수분을 쏴야 되니까 수분을 빼낸단 말이야. 그리고 수분을 뺀 나머지가 똥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 그 기능을 수분을 뺀 나머지가 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걸 해줘야 돼. 그게 안 되게 되면은 대장의 문제와 폐의 문제가 함께 오면서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대장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손가락 바로 붙어 있는 거야. 자, 보시자고요. 손을 이렇게 딱 뻗어 올리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 맞죠? 일자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중문인가 중부인가요? 중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 어디 가서 엄지손가락 가가지고 두 번째 손가락 가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내려와줘야지. 이해가죠? 내려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인 어디 안쪽에 상향이라는 혈자리. 그 다음에 쭉 와서 말이 끝나는데 이간이라는 혈자리. 이간. 그럼 이간이 있으면 3도 있겠네. 이가 있으면 3이 있겠네. 3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합곡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보면은 얘가 계속 일자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자로 가는 거. 뭘 보셔야 되냐면은 혈자리는 절대 왔다 갔다 삐뚤삐뚤하지 않고 일자다니더라. 그래서 상향을 거쳐가지고 이간, 상간, 합곡을 거쳐가지고 이거 손을 이렇게 딱 피게 되면 쏙 들어가거든. 네? 여기가 양계야. 양계장 알죠? 양계장? 양계. 그 다음에 와가지고 쭉 따라오게 되면은 수상 정도. 그 다음에 어디? 곡지 정도. 이렇게 관리해 주시게 되면 이거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 선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곡지, 수상리, 그 다음에 양계, 합곡, 그 다음 삼간, 이간, 상향. 요 어디하고 대장 경락하고 폐 경락을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은 꾸준히 하게 되면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피부와 관계된 문제들을 거기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가 가만 보게 되면 이렇게 점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 이게 보일 거야. 다 보면 일자거든. 자, 일자로 쭉 갔다가 일자로 쭉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폐가 이 갈비뼈 안에 있지만 폐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경락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 혈자리로 뭐가 들어오면 병이 들어와요. 이 혈자리로 병이 들어오고 병을 또 내보내는 자리가 혈자리입니다. 혈자리가 뭐냐면 병이 들어오는 공간이면서 병이 나가는 공간이네. 그러니까 일로 들어왔으니까 평상시에 얘를 아무리 만져도 안 아픈데 어느 날 맞을 때 기겁하게 아픈 거야. 그럼 폐 쪽에 어떤 문제가 있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는 걸 이것이 내가 병원에 가야지? 그런 거 아니야.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늘 주제를 삼은 게 뭐냐면은 피부와 관계되는 문제. 피부와 관계되는 문제. 그래서 피부와 관계되는 문제는 무조건 폐의 문제이더라. 자, 폐를 관리할 때는 폐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 관리해주자? 대장까지 함께 관리해주자. 그래서 폐, 대장을 함께 관리해주게 되면은 피부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되더라.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는 자꾸 너무나 많이 우리 아기가 있는데 열꽃이 꼬맹이들 어린애들 아토피 피부는 정말 너무 정신없거든. 하루 종일 울어. 자다가도 울고 늘 울어. 그러면 그 애들이 얼마나 민감해지겠습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 경락하고 대장 경락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 되고 또 그리고 거기다가 함께 해준 것이 장기를 관리해 줍니다. 장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은 비장, 위장을 말합니다. 비장 경락하고 위장 경락하고 폐 경락, 대장 경락 관리해 주게 되면요. 아무리 심사하는 거더라도 한 달 내에 거의 대부분 정리됩니다. 그것을 약을 먹어가지고 너무너무 애가 막 열이 떠가지고 힘들어요. 그러면 약을 먹이면서 함께 병행해 주는 거야. 약을 안 먹이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가야지. 자, 무슨 말이고 내가 관절이 너무너무 아파. 그러면 이렇게 약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진통제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지. 아니야. 진통제를 먹어가지고 일단 소나기는 피해. 아픈 건 덜하게 한 상태에서 혈장을 관리하면서 같이 치료해가. 그렇게 했더니 한 3, 4일 치료하거나 일주일 치료했더니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 거야.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약이 독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야. 약을 같이 먹으면서 병행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병이 이 혈자리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혈자리로 병을 내보내줘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근본적이라고 봐.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약을 먹어가지고 굳이 내가 아프면서까지 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아토피하고 아토피가 아니라 비염, 충농증. 자, 요것들 지금 여기 인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인당 미간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여기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하영양, 상영양 여기를 관리해가지고 뭐를 좋게 하냐면은 비염 아주 효과가 빠릅니다. 효과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 다음에 부비동염, 그 다음에 충농증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효과를 빨리 보게끔 하는 자리가 영향도 있고 상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미간부터 머리카락 나는 성상, 제가 알고 있는 게 성상이라고 하거든. 성상부터 미간까지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 주시게 되면 얘들은 효과가 굉장히 빨라요. 얘들은 아마도 약 먹는 속도보다 효과가 더 빠를 거야. 특히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머리카락 나는 데부터 미간까지 오고 그 다음에 여기 안경테 걸리는 부분, 안경테 걸리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딱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름은 뭐라고 해야 돼? 큰 병인데 상영향, 그 다음에 하영향. 코로나 걸려가 냄새 못 맡는 분들 여기 꾸준히 관리하셔야 돼요. 그럼 냄새 돌아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디가 문제 막혀있는 거야? 영향하고 상영향이 막혀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침 잘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딱 가게 되면은 코로나 걸린 다음에 냄새 못 맡아요. 그러면 영향하고 상영향을 집중 관리해줘가지고 딱 하자마자 그냥 바로 돌아올 겁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자, 이해 가시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비염에 좋은 자리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있어가지고는 엄지발가락 있잖아요. 네. 엄지발가락에서 이렇게 딱 여기 발가락 딱 끝나는 부분이 모서리. 여기. 자, 여기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비염, 부비동염, 충농증 같은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도움 되셨습니까? 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네. 감사합니다.